그런데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살해 현장에 뮤비를 보던 사모님께서는 이 장면이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번 곡이 정말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소재에 고통스럽거나 거친 이미지를 더한 모순적인 조합을, 그런데 선미의 꼬리는 꼬리를 치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선미, 꼬리. 뮤비를 아직 안 보고 오셨다면 뮤비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위에 카드를 눌러 뮤비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마치 취조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있는 두 남녀. 그 사이에 놓인 이 물건은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이에 두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남자. 여자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팔에 차고 있으며 남자는 마치 취조를 하듯 여자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적고 있죠. 실제로 선미 선생님이 꼬리 쇼케이스에서 이 장면은 자신이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하는 선미는 빌런이 되기 전의 선미예요. 죽기 전의 선미예요. 네네. 이때 흰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은 빌런이 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며 순수하고 순정파고 남자를 향해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를 취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자는 점점 미쳐가게 되고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살해 현장에 뮤비를 보던 사모님께서는 이 장면이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번 곡이 정말 철저하게 캣우먼이라는 컨셉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배트맨 리턴즈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거든요. 컴백 예고 시즌에 선미 선생님 인스타에 티저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Hello there 라는 문구지만 O와 T의 조명이 꺼지자 Hell here 라는 섬뜩한 문구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트맨 리턴즈 속 캣우먼의 집에 등장한 네온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컴백 전 미아나에게 힌트를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뮤비의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배트맨 리턴즈 속 캣우먼의 탄생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뒷부분부터의 뮤비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리턴즈 속 캣우먼의 이야기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배트맨 리턴즈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셀리나는 그 당시의 재벌 맥스라는 인물의 비서로 등장하며 우연히 맥스의 사업 비밀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셀리나가 자신의 비밀 자료를 보게 된 사실을 맥스가 알게 되자 맥스는 셀리나를 창문 밖으로 밀어 죽여버리죠. 건물 밖으로 떨어진 셀리나는 죽어버렸지만 골목의 길고양이들 사이에서 다시 각성하며 부활하게 되고 순종적이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광기 어린 캣우먼이라는 빌런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뮤비 속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과 골목에 내동댕이 쳐진 이 장면이 모두 배트맨 리턴즈의 장면들을 오마주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여기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둘러싸이는 장면과 고양이가 여자를 핥자 부활하게 되는 장면 역시 배트맨 리턴즈 속 캣우먼의 탄생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여자는 순수한 이전의 모습과 달리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죠. 영화 배트맨 리턴즈에서도 고양이들로 인해 부활하게 된 셀리나가 반쯤 미친 모습으로 온 집안을 망가뜨리며 캣우먼으로서 입을 옷, 캣우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검정색 라텍스 옷을 스스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 이후 뮤비 속 여자가 빌런으로 거듭나는 기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이전엔 마냥 순수해 보였던 이 인물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이 뒷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쇼케이스에서 선미 선생님이 양면적인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대비되는 게 잘 보여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캣우먼으로 재탄생한 이후부터는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남자에게 취조당하던 여자는 오히려 남자의 두 눈을 가린 채 유혹을 하며 복수를 하기 시작하죠. 여자는 남자처럼 조사하며 무언가를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침 이때의 가사도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물어보는 남자와 순종적인 여자에서 물어보지 않는 여자와 속박당한 남자. 뮤비 초반의 장면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여자의 수많은 꼬리. 순종적이던 이전의 모습에선 갇혀 있었던 자신의 수많은 자아가 캐두먼이 됨으로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복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태어난 모습으로 케이크를 앞에 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 TMI지만 이 케이크가 젠틀몬스터에서는 카페에서 파는 케이크더라고요. 굉장히 힙해 보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케이크 앞에 둔 식기들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언뜻 보면 칼과 나이프 같지만 굉장히 섬뜩해 보이죠. 마치 어떤 거로 죽여볼까 하는 태연한 표정이 눈에 띕니다. 결국 남자를 기찻길에 묶어둔 채 남자가 죽기를 기다리는 여자, 그리고 꼬리를 형상화한 안무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뮤비. 사실 스토리로만 단순하게 보면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죽게 된 여자가 캐두먼으로 다시 부활하여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가사 그리고 곡 소개글과 연관지어 본다면 사랑에 소극적이던 여자가 적극적으로 본능에 충실한 사랑에 눈뜨게 된다는 과정을 소극적인 모습, 부활, 적극적인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곡과 뮤비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미친 듯이 사랑하고 부분에서 제가 그냥 뉴스 틀어놓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이제 앵커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멘트를 하셨는데 그게 꼬리라는 단어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를 연상하게 하는 여러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목을 죄거나 혹은 총을 겨누는 듯한, 어쩌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하고, 미친 듯 입을 맞추고 에서도 입을 맞춘 후 거칠게 입술을 닦는 듯한 모습, 그리고 미친 듯 머리를 흔들어 라는 부분에서 선미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는 손짓, 그리고 그 손짓에 의해 흔들리는 머리와 같이 사랑이라는 소재에 고통스럽거나 거친 이미지를 더한 모순적인 조합을 아이러니하게도 퍼포먼스 속에서 굉장히 또 조화롭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저는 꼬리라는 곡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의 의미는 아무래도 좀 다르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아름답고 뭔가 평화롭고 애정 가득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은 아름다운 애정만 가득한 것이 아닌 격정적이고 섹슈얼한, 가끔은 목을 조여오는 것 같기도 한 열정적인, 말 그대로 진짜 미친 것 같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런 방향이고, 이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 이번 안무와 컨셉을 전체적으로 파격적인 컨셉으로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웃지마, 왜 웃어? 난 아직 만족 못했어, 우리 더 미친 듯이 사랑하자 라는 식의 격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다룬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 이 사랑의 주도권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안무에서도 선미 선생님이 주도하는 혹은 제압하는 듯한 부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 제목인 꼬리답게 정말 꼬리를 묘사한 안무가 많았고, 크게 세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치 사냥감을 앞둔 구미호를 연상하게 하는 듯한 안무,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유혹하듯 꼬리를 흔드는 안무,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다리로 꼬리를 만들어 흔드는 안무까지.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번에 안무 난이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눕고 엎드리고 기는 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무릎이 상한 사진도 올라왔던데, 이번 퍼포먼스에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는지도 느껴지고, 항상 선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댄스팀과의 케미가 워낙 좋으니까 퍼포먼스를 볼 때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 춤의 4K 영상으로 안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 꼬리라는 곡이 조금 색다르게 느껴졌던 게, 국어사전을 보면 꼬리 치다, 꼬리 흔들다 라는 표현은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 떨다 라는 정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미의 꼬리는 꼬리를 치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떤다 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꼬리, 즉 매력을 스스로 어필한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아주 예민하고 열정적으로 꼬리를 세워 사랑을 쟁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곡 소개글에서도 이런 키워드가 계속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요. 꼬리치다의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재정의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날까요? 사모님은 선미 꼬리의 뮤비, 퍼포먼스, 그리고 가사를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사모님의 의견도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나노 단위로 감상해보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안녕.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야.